김재원의 그 민주당 경선 국민선거인단 역선택 나 가입했다. 난 추미애 찍을 거다. 자, 이분은요 내가 봤을 때 좀 모자라요. 아니, 정치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화이트 해커라는 건 뭔 말이에요? 화이트 해커가 이런 거예요? 해커가? 화이트 해커는 그러니까 이게 해커인가? 민주당 국민 경선인단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가입했다고 쳐요. 그것도 전대미문의 행태죠. 그것도 야당 지도부가. 그런데 그게 해커인가요? 여기서 김재원도 문제고요. 이준석도 문제고요. 그러니까 좀 약간 모자란 캐릭터들이 정치 상도 이상 이런 걸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물론 그게 되게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막 이게 100만, 200만 되면은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처럼 민주당 경선이 흥행하는 게 저쪽에 리스크니까 이 사람들이 한 100만 명 들어와가지고 한 300만, 400만 만든다면 모를까. 그건 불가능하다고 일단 보면 문제는 정치인으로서 태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 그러니까 저질 유튜브만 또 못한 짓을 하는 거죠. 아, 그렇죠. 공당의 대표하고 최고위원이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엄지척을 날리고. 이거가 티키타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잘못한 건 잘못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언론이 문제예요. 엄지척하는 걸 그냥 내보내고 이게 화이트 해커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묻는 게 언론이에요. 여기 이제 화이트 해커라는 말은 경선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화이트 해커는 이게 보안을 보니까 이게 뚫린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목적으로 하는 게 화이트 해커인데 이게 뭐가 보안이에요? 지금 여기 그 비유를 한 거죠. 민주당 경선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쉴드를 좀 이상하게 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가 많이 좀 속으로, 그러니까 겉으로는 모르겠지만 속으로 되게 위축돼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엄지척 날리고 어떻게 보면 립서비스잖아요. 그게 그 김재원 씨를 향해서. 근데 봐달라. 예, 지금 본인이 여러모로 지금 안 그래도 수세에 몰린 상황인데 내부의 팀이 애초에 언더독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 이걸 일부러 의도적으로 보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앞으로는 아무튼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밑바닥이 더 드러날 수밖에 없다. 다만 청년 정치라는 것 자체가 이준석 씨한테 다 투영이 돼갖고 청년 정치가 무너지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헐리우드 액션이다 이것이.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게다가 이거니까 민주당 1번 엄지척. 여러분 이게 아니라 말씀하신 김에 하니까. 엄지척이나 해주세요. 새날한테 좋아요나 좀 눌러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구독도 그때 눌러주시고. 엄지척이라는 거에 늘 주목합니다. 엄지척키. 아, 나 진짜. 그러니까 이게 홍보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 후보 중에 누가 제일 약한지? 그럼 역선택이 문제잖아요.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 후보를 누가 가장 못 이기지? 뭐 이런 식의 역선택을 하는 문제는 속으로 갖고 있어야 되거나 자신들끼리 할 이야기잖아요. 그걸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오히려 이제 전략은 그런 거지. 약해 보이는 후보를 찍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그 자신들과 붙게 만들어 자기들이 이기겠다 이런 전략인데 요거를 노골적으로 하는 건 일종의 조롱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오랜만에 조롱 정치라며 논평도 냈는데요. 그러니까 그래도 김재원 의원은 지도부라서 그런지 윤석열 지지 커뮤니티보다는 낫죠. 거기 너무 노골적으로 누구는 지지하고 누구는 떨어뜨리자. 누가 되는 게 제일 우리가 그쵸. 이기기 쉽다. 많이 나오죠 요즘에. 그거보다는 거의 하나 덧붙여서 좀 웃겼던 게 지금 이 76만을 돌파했잖아요. 1차 모집 기간 동안에 경선인단이. 근데 그게 막 150만, 200만 가면 되게 흥행되고 주목을 뺏기는 건데 그 지점에서 거기서 미리 약간 약을 쳐놓은 거잖아요. 자기는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도 많이 들어갔다라는 그 일종의 알리바이 같은 거 하나 남겨놓으려고 아주 어설픈 머리 쓴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 국민 경선 그러면서 모든 누를 다 받았잖아요. 네. 실제로 봤더니 일반 여론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때 아니요, 그래요. 200만이 넘어가면 네. 뭐 못 벗어나요. 그리고 지금 모든 룰이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후보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토론회 수가 많은 거, 그거는 국회 답변을 통해서 단련됐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상민 위원장이
본 경선 토론을 15번 이상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것도 룰은 이낙연 후보에게 유리하죠. 일단은 뭐. 네. 자, 어쨌건 지금 그 이준석과 김재원의 환상의 코미 플레이가 이준석이 지금 최저임금 아니 여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 부분도 못 해낸 것처럼 계속해서 안 좋은 메시지가 계속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의 여성 지지율 폭락했다 그러잖아요. 여성부 폐지 1%, 그런 이슈 20대.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20대 여성 지지율이 1%밖에 안 나온다고 자충수를 두는 거거든요. 그게 젠더 갈라치기 정치의 함정입니다. 이대남만 보고 계속해서 질러요. 그러다 보면 이대녀는 없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갈라치기 정치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준석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대표만 아니면요 그냥 일배예요. 뭐가 다르죠? 아 그리고 중국 대사 만나기 전에 블룸버그 통신 중국 욕하고. 어떻게 그렇게 욕을 할 수가 있어? 그러고는 또 대사 앞에서는 네. 중국과의 친선 운운하고 네. 그건 정말 MB 같았어요. 네. MB가 그랬어요. 미국 중국을 놓고 여기 가서 이 말 저기 가서 저 말 막 이랬거든요. MB도 그때 또 여성부 통일부 폐지하자고 그때도 그쵸. 똑같이. 네. 아니 저는 짧게 또 하나만 얘기하고 싶은 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젠더에 대한 얘기는 그 비판은 많이 받고 있는데 그 국민의힘 내부의 여성 정치인들한테 많이 물어봐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게 이제 여성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데 돌아다니면 이들도 의식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 알아서 지금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 앞장서서 비판을 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몇몇 커뮤니티에선 엄청 싸움 났더라고요 또. 그런 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생각이 어떤지 이준석의 행보에 대해서 심지어 좀 우리의 그걸 조수진 의원이 가장 먼저 반대하고 나섰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할당제를 없애면 제일 먼저 없애야 될 게 비례대표 할당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존재가 스스스스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네. 그럼 나경원 의원도 스스스스, 조수진 의원도 스스스스. 왜 그 백투더 퓨처 보면 엄마 아빠가 입맞춤을 안 하니까 존재가 스스스가 없어지듯이. 최근에 봤는데 그 영화 밤에 잠이 와서. 그거 다시 봐도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이 제일 처음에 반대했어요. 할당제를. 그리고 할당제를 그 진짜 제가 보기에는 단세포적인 발상이에요. 여성부가 일 못하면 폐지하자. 통일부도 또 어떠면 폐지하자. 할당제도 이게 뭐 하니까 폐지하자. 그럼 남는 게 없어요. 아무튼 그러다 존재가 스스슥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리더십이란 게 뭘까를 제가 좀 최근에 또 사유를 좀 해봤네. 리더십은 건드릴 수 없는 아우라나 시그니처가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그 리더십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저는 이해찬 대표를 한번 보는데 공천을 할 때 자기 측근들 공천 전혀 배려 안 해줍니다. 이해찬 대표가 걸어온 길을 누가 건드릴 수 없는 아우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금의 실책이 나와도 일종의 까방권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리더십의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이준석은 예를 들면 언론이 만드는 허상 같은 거잖아.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젊은이여서 막 영선을 36살짜리를 당대표로 올리자라고 하는 분위기까지 좋았는데 현상 유지할 때는 그런 아우라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실책이 있을 때마다 더 세게 까이는 거예요. 내가 아까 속마음 말씀드렸잖아요. 어린 놈의 새끼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돼 있어. 그럼 리더십이 흔들리죠. 이런 식으로 몇 번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정을 해도 당내에서 거분검을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주지 않으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혁신적인 아젠다를 꺼내오지를 못하고 그렇다 보면 이준석은 국민의힘에 동화되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까지 동화됐어요. 왜냐하면 CCTV도 반대했지. 지금 보여준 게 없는데요? 혁신적인 걸로 제일 처음에 들고 나온 게 할당제 폐지. 그 다음에 경쟁체제 도입. 공천 때 시험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과연 혁신일까? 그러니까 사회에 우리가 지금 까먹었는데 시험 만능주의를 그렇게 비판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 시험 만능주의를 정당에서 공천할 때 가지고 들어온다는 건데요. 예. 없어요. 그리고 폐지라는 단어만 떠오르는데요. 이준석의 앞으로 몇십 년 후의 모습입니다. 폐지를 줄 겁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자, 이준석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어쨌건 김재원이 하는 그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 여기도 서로 간에 막 쉴드가 있기는 합디다만 업무방해 맞아요. 업무방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크게 와닿았던 게 정경심무소 재판에 나오잖아요.
가짜 표창장으로 대학의 업무를 방해했다. 대학 쪽에서는 업무 방해 받은 적 없다는데 있지도 않은 표창장 조작을 끌고 와서 그런 짓을 했던 거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업무 방해 맞습니다.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 김재원 씨가 또 자기 말을 좀 걷어들이는 뭐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어떤 분이요, 푸나님 폐지 줍는 거에 왜 안 웃어주냐고 크게 웃어주래요. 늦었거든요. 이미 늦었어요. 하하하하. 아이고 참. 아. 여기까지.